오미크론보다 전염력이 더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이 앞으로 미국에서 지배종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이 공립교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예산 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관이 오는 24일 유럽 순방 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뉴저지 피스카로에 있는 펩시콜라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뉴저지 연방항소법원이 해킨스 병원이 추진해오던 인구 병원의 인수 합병 계획을 중단시키는 지방법원의 결정을 승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전문가들이 전염력이 매우 강한 코로나19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 스텔스 오미크론 BA2가 미국에서도 앞으로 몇 주 안에 지배적인 변종으로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장희 기자가 전합니다. 스크립스 연구소 에릭 토플 소장은 앞으로 몇 주 동안 미국에서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텔스 오미크론 확산의 원인으로 현재 미 전역의 많은 방역 조치가 해제됐고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은 채 식당과 극장 등 실내 활동을 재개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스텔스 오미크론은 지난주 전체 감염자의 35%를 차지했고 북동부에서는 점유율이 절반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은 뉴저지와 뉴욕 지역에서 우세한 변종으로 현재 모든 사례의 52%를 차지하며 전주의 39%에서 증가했습니다. 존스 홉킨스대 블룸버그 공중보건대학원 캐리 엘토프 연구원은 사람 중 일부는 더는 검사를 받지 않고 일부는 집에서 검사한 결과를 당국에 보고하지 않을 뿐 아니라 표본 전체의 유전자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CDC 확진자 수는 실제보다 적게 집계됐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텔스 오미크론의 확산 배경으로 전염력이 원조 오미크론보다 30% 정도 강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은 더 심한 증상을 일으키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에서는 오미크론 감염자를 재감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텔스 오미크론과 함께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의 유전 정보를 모두 가진 델타 크론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대 스튜어트 캠벨 레이 박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유전자가 부분적으로 뒤섞이는 일은 흔하다며 새 변이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능력과 스텔스 오미크론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할 때 아직 백신을 맞지 않았으면 접종을 하고 마스크를 쓸 것을 조언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교육국이 공립교 학생 수 감소로 예산 삭감을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1일 데이비드 뱅크스 뉴욕시 교육감은 뉴욕시의회 교육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지난 2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발표한 2022-2023 회계연도 예비 행정 예산안 속 교육국 예산 삭감과 관련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담스 시장이 제시한 교육국 예산은 전년도 대비 8억 2,600만 달러 삭감된 307억 달러이며 이로 인해 공립교 재정 지원이 2억 1,500만 달러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공립교 재정 지원 예산은 시전역 공립교 등록 학생 수에 비례해 책정되는데 빌 드블라지오 전 뉴욕시장은 지난 2년간 등록 학생 감소에 따른 예산 삭감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안전성을 위해 유예한 반면 아담스 시장은 삭감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또 뱅크스 교육감은 공립교 재정 지원 예산이 향후 3년간 8억 8,500만 달러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2022-2023 회계연도 2억 1,500만 달러에 이어 다음 회계연도에는 2억 9,500만 달러, 그 다음 해에는 3억 7,500만 달러가 삭감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교육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학생 12만 명이 공립교 시스템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2022학년도 가을학기 기준 뉴욕시 공립학교 등록생은 약 93만 8천 명으로 2020년 3월 코로나19가 뉴욕시에 상륙하기 전 통계에 잡힌 2019-2020학년도 가을학기 공립교 학생 수인 100만 2천 명에서 2년 만에 6만 4천 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교육감은 달갑지 않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뉴욕시 공교육 시스템을 떠났다며 엉망이었던 시 교육국의 정책 때문에 신뢰를 잃어버린 학부모들이 대안을 찾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되는 학부모들과의 소통 등에 힘쓸 것을 약속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24일 유럽 순방 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이 22일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부과하고 기존 제재를 강화하는 데 있어 파트너들과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오늘 처음으로 유럽을 찾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와 유럽연합 EU 정상회의,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합니다. 25일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인도적 지원 거점인 폴란드를 방문합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순방 기간 동안 동유럽 나토 회원국의 군사력 배치 태세에 관한 장기적인 조정을 위해 동맹들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설리번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맞닿은 유럽 동부 지역에 미군 주둔 강화 가능성을 시사한 대목입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 가스 의존도가 높은 유럽 국가들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 조처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국민과 난민의 인도적 여건을 완화하기 위한 미국의 추가적인 지원책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이 그동안 유럽으로 에너지 수출을 늘리기 위해 에너지 생산국과 협의해 왔다면서 이와 관련한 지원책이 발표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이 러시아를 위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에 나설 경우 대응책도 순방 기간 논의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지원 시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지만 중국으로부터 러시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은 얻지 못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유럽연합 EU와 중국이 다음 달 1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면서 미국은 그 전에 중국 관련 문제를 EU와 논의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EU 국가가 중국 압박 대우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협력을 다짐하며 단속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 피스캐리웨이에 있는 펩시콜라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소방관 2명이 부상당했고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파악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ABC 뉴스 등에 따르면 화재는 지난 22일 오후 7시쯤 시작됐으며 23일 오전 진화됐습니다. 소방국의 초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소방관 2명이 부상당했으며 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공장에 있는 여러 개의 프로판 탱크가 폭발하면서 불길이 더 거세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은 건물 뒤편에서 집중됐는데 건물 옥상으로도 불길이 치솟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화재 발생 당시 건물 내부에는 직원들이 있었지만 밖으로 무사히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자 공장 인근 주민들은 화재로 인한 연기와 유독 물질 등을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물류센터 중 한 곳으로 알려진 펩시콜라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펩시콜라 측은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뉴저지 피스카타웨이의 펩시 공장 및 창고 밖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자세한 화재 경위는 조사될 것이다. 긴급 구조 요원들이 화재를 통제하고 신속하게 진압하기 위해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건물 안에 있던 모든 직원과 사람들은 부상 없이 대피했다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 연방항소법원이 지난 10년 동안 해켄색 병원이 추진하던 인구병원의 인수합병 계획을 중단시키는 지방법원의 결정을 승인했습니다.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 연방항소법원이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해켄색 병원과 잉글루드 병원의 합병에 이의를 제기하며 제출한 매각 금지 명령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FTC는 해켄색 병원이 경쟁자인 잉글루드 병원을 인수하면 해켄색 병원은 버겐 카운티의 6개 병원 중 3개를 관리하게 된다며 합병에 이의를 제기하며 매각 금지 명령을 제출했고 지방법원 판사가 이를 승인했습니다.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문에서 미셸 피셔 판사는 두 병원의 합병 추진은 비용에 민감한 대중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하며 뉴저지에서 가장 큰 병원 중 하나인 해켄색 병원의 이전 합병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합병이 성사될 경우 의료비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방법원은 이전의 해켄색 합병 계약에 의존해 합병이 반경쟁적 의료비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병원 간 경쟁이 사라지면 환자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FTC의 입장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해켄색 병원은 지난 10년 동안 여러 병원 인수를 추진해왔으며 잉글루드 병원 인수 합병 후 8년 동안 개선을 위해 4억 3,95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두 병원은 의료시설을 병합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판결 직후 잉글루드 병원 측은 현 상태가 견고하다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원했던 결정은 아니지만 강점을 보고 합병 계획을 추진해 왔다며 잉글루드 헬스는 계속해서 탄탄한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잉글루드 병원 CEO인 워렌 갤러는 현재 환자의 70%인 외래 환자 치료 시설을 계속 확장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무산된 합병이 현재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켄색 병원 관리들은 성명에서 이번 판결에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병원협회, 의과대학협회, 뉴저지 병원협회, 뉴저지 아프리카계 미국인 상공회의소가 합병을 지지했다고 성명은 밝혔습니다. 한편 이 같은 결정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경쟁을 저해하고 의료비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병원 인수 합병에 대한 정책 재검토를 명령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의 일반 휘발유 평균 가격은 11주 연속 상승했고 최근 2주 동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휘발유 가격은 2014년 이후 최고치로 1980년대 초 미국 운전자들이 본 것과 비슷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설명했습니다. 3월 휘발유 가격이 지금까지처럼 갤런당 평균 4달러 22센트 수준을 이어간다면 이것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월별 가격 인상폭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미국 전역 평균에서 갤런당 72센트가 올랐습니다. 휘발유 가격 형성에는 정제, 유통, 마케팅 비용, 이익 등이 포함됩니다. 뉴저지 주상원과 주하원소위원회는 각각 유틸리티 요금 체납자들이 주정부 보조금을 신청 중일 경우에 60일 동안 서비스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저지주는 유틸리티 요금을 체납해도 서비스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왔지만 지난 15일자로 종료됐습니다. 그러나 80만 가구 정도로 추산되는 유틸리티 요금 체납 가구 중 20만 가구 정도만 정부 보조금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보호 대책을 만든 것입니다. 이 법안은 상하원 전체 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주 주유소에서 고객들이 직접 주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셀프 주유 법안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아예 상정되지도 않을 것으로 보여 사실상 시행이 무산됐습니다. 법안의 상정 권한을 갖고 있는 니콜라스 스쿠타리 주 상원의원은 개솔린 판매 사업자들이 셀프 주유를 하게 되면 운전자들이 갤런당 15센트씩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소비자에 도움이 된다는 실제적인 조사 결과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안의 서명 발효권을 갖고 있는 필 머피 주지사 역시 셀프 주유 법안 제정이 추진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공식적으로 이에 대한 지지 표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몇 년 만에 다시 추진된 셀프 주유 법안이 표결에 붙여지지도 못함으로써 뉴저지주는 전국에서 셀프 주유를 금지하는 유일한 주로 남게 됐습니다.
연방 상원이 승인한 서머타임 연구화 법안이 연방 하원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프리멜라 자야팔 연방 하원 의원은 서머타임 연구화에 대한 유권자 반응이 엇갈린다며 시애틀 등 동시간대 서쪽 지역은 아침이 너무 어두워질 거란 비판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연방 상원은 지난 15일 서머타임 연구화 법안을 표결에 붙여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서머타임제는 일광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활동 시간을 늘리는 등 효과를 위해 도입됐지만 시간 변경의 번거로움 등 단점도 지적돼 왔습니다. 법안은 2023년 11월부터 기준 시간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서머타임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아침 시간대가 어두워져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일찍 출근해야 하는 서비스 산업 종사자나 필수 근로자, 저소득층에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입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